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세운 그런 날이었죠. 앞서서도 굉장히 비장한 그런 음악이 깔린 화면이 나갔는데요.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10년 만에 다시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다가는 올해 안에 1200선까지 돌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핑크, 장밋빛 그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좋을 때 여러분들 지금 놓여진 기회를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많이 세우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저희 눈높이 증권 함께 하시면 면서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온파인넷 김우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뭐 쭉 계속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전 매매수를 배워보고 있는데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다른 내용 전해주실 거죠. 그 전에 우선 어제 배웠던 거 간단히 정리부터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볼리저 밴드에다가 이제 거래량을 한 가지 추가를 시켜서요. 이제 거래량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장을 좀 받는지 봤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요. 일단은 그 전체 볼린저 밴드에서 모양과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볼린저 밴드가 상승하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라. 두 번째, 단기 밴드를 이탈했을 시에는 매수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또는 보유자들은 단기 이익 실현에 참여해라. 그 다음에는 밴드가 좁고 긴 종목을 주시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 가지 그림으로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기 고점은 볼린저 밴드에서의 그 상단을 벗어나는 시점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고, 이 당시에 밑에 이제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라면은 이것은 진정한 고점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상승이나 이제 하락 시기에 추세와 조정의 구간의 판단은 거래량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거래량이 조정이 들어올 때 거래량 이렇게 같이 감소를 해주면은 이건 하락 전환이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구간, 따라서 조정 구간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거래량 이처럼 늘어줘야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수를 배워볼 순서인데 좀 두 가지 정도 원칙이 더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거에다가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를 벗어날 때와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상단 밴드에 밴드가 이제 벗어남과 이탈이 생기면 단기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은 진정한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는 개인들의 욕심, 탐욕, 공포가 같이 섞인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밴드의 상승 또는 하락 시에는 이제 조정의 또는 추세의 구간은 거래량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가 이제 벌어짐과 동시에 나오는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량 분출할 때 이제 분출한 다음에 거래가 이제 감소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밴드가 벌어짐과 함께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추세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서서 살펴봤을 때 그 조정을 보였을 때 그 밴드 폭이 좀 뭐라 그러죠? 좁았을 때 네. 이제 거기서부터 추세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거래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거에다 포함을 시켜서요. 그 횡보한 구간 다음에 이제 추세가 나올 때 밴드가 벌어지면서 이제 긴 양봉 또는 긴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같이 동반되는 거는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한쪽 방향의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첫 번째는 단기 고점이나 단기 저점이 아닌 그 추세의 시작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 개인들의 공포와 욕심과 탐욕이 섞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이라는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우건설은 지금 일봉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일단 5월, 4월, 5월, 6월 거의 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거의 횡보 조정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2월달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계속 횡보한다. 밴드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계속 중심선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약간의 우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지만 약간 차트를 좀 뒤로 돌려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7월 말 7월 22일까지의 모습, 맨 차트의 오른쪽을 좀 보시면은 맨 오른쪽 모습만 보신다 하더라도 밴드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심선의 기울기도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차트를 한 번 더 늘려보면요.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모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부터
보면서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밴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벌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양봉이 이제 출현하면서 상승해줌과 동시에 밑에 아랫부분에 보이는 거래량이 지금까지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후와 함께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밴드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단기 이탈처럼 보이는 엄청난 큰 거래량이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역시 밴드가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는 적은 모습이지만 그 전날 워낙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이날의 거래만 해도 지난 거래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날 그런데 음봉이 떴는데도 네. 상승 추세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탈이긴 하지만 조정이 들어와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탈이 됐을 때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런 형태로 들어오느냐, 이런 형태로 들어오느냐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형태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차트를 계속 보시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약간은 줄긴 했지만 이전 거래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밴드의 벌어짐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면서 밴드가 모아지는 모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단 밴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중심 밴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쭉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차트를 좀 더 읊어보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완벽하게 밴드의 이탈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제 감소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단기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구나라고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해주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다음날 같은 부분에서 만약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이 가능한 시점이지만 신규 매수자는 오늘 같은 날은 들어가기는 힘들다. 왜? 전일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탈이 나면서 크게는 나왔지만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단기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익 실현, 신규 매수자는 약간 참아주시는 게 좋다. 그건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나와주는데 이때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모습으로 보여줬지만요. 지금의 조정은 약간 이거보다는 중간 단계는 이 정도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많이 약해졌다. 왜? 두 번의 힘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다시 한번 축적하는 기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하락이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그러니까 조정의 구간이다. 왜? 거래량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게요. 이제 저 거래량이 분출될 때 추세가 이제 확 시작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 거래량이라는 게 저 차트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날 봐야지 전날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일날 매매할 때는 이런 거래량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지 못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 거래량을 감지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일단 지난 차트를 보면은 이거 종가상으로 끝났으니까 다음날 거래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단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됐던 거래량을 곱하기 6을 하면은, 왜냐면 9시부터 3시까지 장이 16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번 더 체크하실 거는, 이제 12시 정도 또는 1시 정도 됐을 때 거래량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이미 그 1시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거래량이 됐기 때문에 그 전날 거래량과 비교를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겠고, 차트를 한 가지 좀 더 보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이라는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환은행도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3, 4, 5월까지의 횡보의 조정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밴드가 크게 움직임 없이 밴드가 좁아지면서 옆으로만 횡보하는 모습을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월 달부터 거래량이 동반이 돼주면서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키워보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밴드가 여기서 벌어짐과 동시에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날처럼
해보면은 마치 이날도 보시다시피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일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여전히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밴드가 완벽하게 벌어지면서 추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날은 보통 아침 때부터 거래량이 좀 심상치가 않겠네요. 전과는 조금. 그렇죠. 일단 거래량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나타나는데, 일단 1시간 정도만 지나더라도 일정량의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한 10시 반이나 10시부터 한 12시까지는 횡보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처음에 거래량만 체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거래량을 감지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만 좀 더 보면서 좀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외환양국 차트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를 해주면서 밴드가 벌어짐과 동시에 상승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대우건설과 약간 차이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여기까지는 좀 전에 봤던 그 대우건설이란 차트와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 밴드의 아랫부분을 이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날 펼쳐지면은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똑같은 음봉이 나왔지만 밴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밴드가 다시 한번 모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이번 그렇다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약간의 조정은 단기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조정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냐만 체크를 하시고 같이 거래량을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여전히 다시 한번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다행스럽게도 거래량이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횡보 조정이 급하게 들어올 것 같았지만 약간 약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트와 그다음 밴드의 모습과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외환은행 지금 살펴본 게 앞서 대우건설과 조금 다른 모습은 일단 거래량이 분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앞서 대우건설 거래량이 좀 일정 부분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다음 원추로 넘어갔을 때 이 거래량 분출 후에 거래 감소는 좀 주목을 해보자. 이 부분이랑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밴드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 일단 벌어지면서 그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면서 같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은 그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서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벌어짐이 시작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 항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 나오면서 거래량이 반대로 이쪽으로 계속 상승 추세 쪽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정 구간에 그 거래량 줄었던 게 이건 조정이 맞았구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제는 상승을 일단 끝내주고 하락 쪽으로 반전이 되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가장 좀 상승을 많이 보였던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차트를 약간 좀 줄여서 보시면은요, 1차적으로 상승을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이 밴드가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5월달에 모습인데 1차적인 상승을 해주고 조정이 들어오고 밴드가 좁고 길게 돼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추세가 나온다. 따라서 이때 조심을 하자. 관심권을 두자. 그 다음에 그 관심권 둔 다음에 언제 매수를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바로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키우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횡보가 약간 좀 작았지만 그래도 밴드가 급격하게 좁아드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거래량가 줄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가 점차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상승 후에 횡보 조정이 들어올 때 이때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때 시점에서 이날 2월 22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2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23일에 시초가가 이제 어느 정도 붙어줌과 동시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면서 종가상으로 물론 윗골은 달렸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이 됐겠구나라고 좀 관심을 두시면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시초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거래 상승과 함께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 들어온 다음에 이런 그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이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1차 상승 일단 한번 끝났다라고 봤을 때
때 다시 한번 되돌림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돌림 들어올 때 조정이 들어올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건 조정이 여기서 끝나야 될 건데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어져서 일단 5,700원부터 이렇게 4,700원까지 내려오는 급격한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 여기서 같이 동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냐 하락이냐는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네. 1차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중심선이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줘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밴드가 좁아지면서 거래가 많이 없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으로 뻥뻥 튀겨주면서 시그널을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바로 한 번 터지면 그 다음날 바로 갔었는데 요즘은 약간 페인트성을 한 번 주고 다시 한 번 죽였다가 다음번 나오는 거래량이 진짜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시면서요. 같이 밴드의 모양하고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도 아무리 거래가 터졌지만 밴드의 모습이 어떻게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상승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럴 때 접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있을 수가 더군다나 이제 양봉을 크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거래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밴드를 보면서 같이 거래량을 참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 횡보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구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시기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음봉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테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전날보다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밴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좁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차트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이날이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거래가 다시 한번 증가를 해주면서 밴드가 이제 벌어지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보시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주면서 거래량 분출과 함께 추세가 시작됐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쭉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정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한번 줄었다가 바로 줄지 않고 다시 재차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횡보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부터 조심해야 된다. 거래량 한번 분출,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조정받고 있을 때, 거래량이 감소된 이후에 밴드의 모습과 함께 보시면은 밴드의 모습은 중심선은 아직까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혀 틀림없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니구나 하지만 일단 거래가 동반이 된다라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차 거래량이 증가해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끝이 아니구나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주면서 재차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전히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1차 상승 후에 거래 감소되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간다. 그때 과연 밴드의 모습이 중심선이 어떻게 되느냐도 같이 확인해주면서 파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에다 거래량까지 접목시켜서 저희가 매매술을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배워봤는데 일단 좀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볼린저 밴드를 볼 때 볼린저 밴드 그 폭도 일단 봐야 되겠고요. 방향도 봐야 되고 거기다 거래량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 방향을 좀 잡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일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겁니까? 예,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 했던 거 부분에다가 한 가지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일단 시초가 볼린저 밴드의 모습을 이용해서 과연 시초가 매매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밴드의 이탈 과정을 통해서 시초가 매매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분봉, 일봉 한번 연결해서 보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고도의 매매수 저희가 응용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우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